자, 지수함수를 배웠는데 의외로 문제 숫자가 많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꽤 많은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유형들을 몇 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그래프 그리는 것과 관련 있는 게 첫 번째 유형으로 제가 꼽은 거는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경우입니다.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거.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데 좀 더 간단하게 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표준형이라고 할까요? 표준형에서 밑이 일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거예요, 결론은. 왜냐하면 표준형에서 밑이 일치한다는 건 기본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기본형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얘는 쉽게 알 거예요. y는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3이라고 돼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바로 표준형으로 알 수 있는 것들 빼고 좀 다른 형태들을 이제 볼게요. 두 번째는 x에 뭔가가 곱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얘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거의 기본형은 4의 x제곱이에요. 표준형은. 왜냐하면 표준형이라고 해도 기본형이라고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자, 표준형의 핵심은 y는 a의 x-p 플러스 q, 즉 x계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x계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2의 제곱을 먼저 계산을 했더니 4의 x제곱이에요. 그래서 밑이 다르죠. 밑이 다르면 모양이 바뀌죠. 즉 2의 x제곱보다 4의 x제곱은 y축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겹쳐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뭔가가 곱해져 있을 때는 달라지죠.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전체에 곱해져 볼까요? 4 곱하기 2의 x제곱. 요거는 이거는 오케이죠. 왜냐? 밑이 같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밑이 같죠, 2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제곱이겠죠.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2의 거듭제곱수가 아닌 수가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 같은데 아는 형태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처음 얘기했죠. 밑이 같으면 된다. 얘도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진짜 힘들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이 2로 주면 되죠. 그럼 3이 되고 싶으면은 로그를 취해서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바뀌어서 여기가 3이 되면 이거 자리 바뀌어서 3 맞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세제곱, 즉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같으면 된다. 그런데 무조건 같은 게 아니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밑과 x의 개수가 같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즉 좀 복잡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밑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라서 이런 건 오케이란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걸 가지고 낼 수 있는 첫 번째 형태는 이런 거. 평행이동에서 겹쳐진다, 겹쳐지지 않는다. 구분하는 거. 그래프 모양이 같다, 다르다.
그래야 이제 뭐 그래프가 나오고 넓이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응용 문제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프 그리는 거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은 지나는 사분면 문제입니다. 몇 사분면을 지날 때 몇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저는 정근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근선이 있으면. 두 번째 미체 범위에 따라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얘를 따져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얘가 이제 좀 이 문제에만 특화된 건데, 절편을 구해주세요. 특히 저는 y절편을 찾는데 x절편을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구해주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거. 이거 둘은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대충 그리려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 하나가 추가되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정근선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둘만 가지고 정근선이 일치하고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 A처럼 그려지느냐 B처럼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죠. A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납니다. 하지만 B는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2사분면이 지나느냐 4사분면이 지나느냐 그 차이를 가려내기 위해 요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y절편을. 만약에 문제에서 1, 2, 3, 4분면을 지날 때 라고 나오면은, 자 y절편이 얘를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요거 지나기 직전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1, 2, 3, 4분면 지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y절편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하나 더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만약에 4, 4분면 지나지 않을 때라고 나왔으면은, 자 이걸 포함시켜도 되죠.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 얘기가 나오면 증가 감소만 찾지 마시고 정근선만 찾지 마시고 y절편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응용 문제로 다루고 싶은 건 여기가 이제 크죠. 증가와 감소를 이용한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계산할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값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잘 찾아주면 돼요. 이 문제는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 여기 있네요. 48페이지에 예제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저는 이게 기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기초 문제는 처음에는 그래프 그려서 연습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증감으로 그냥 푸세요. 증가, 감소 활용을 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밑이 2니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얘가 최소, 요거일 때 최소네요. 최대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 최대값은 x가 1일 때니까 1을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빼기 1에서 7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얘만 보고 해요. 2가 있으면은 증가함수구나. 그러면 x가 작을수록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최소, 1이 들어가면 최대.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직접 넣으면 0, 1을 직접 넣으면 7. 이렇게 바로 찾게 됩니다. 이것까지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응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응용 문제는 어떤 거냐? 증가 감소를 활용한 지수의 2차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x가 3, 4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하나 다 보지 마시고 일단 밑을 봐요. 밑이 2죠. 그러면 증가함수겠죠. 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수가 클수록 함수값도 커진다. 그럼 결국 지수가 언제 제일 크냐, 언제 제일 작으냐를 찾으면 돼요. 결국 지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습니다.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최대 최소를 찾는데 2차 함수니까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2일 때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이죠. 됐나요? 그래서 지수의 최대와 최소를 찾게 되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최소는 꼭지점인 마이너스 1일 때가 될 거고 최대는 2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 3은 9에서 8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넣어서 함수의 최대, 즉 지수가 클수록 지수가 8일 때겠죠. 그래서 2의 8제곱 최소, 지수가 작을수록 즉 지수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응용 문제가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응용 두 번째는 여기 적을까요? 두 번째 응용 문제는 뭐냐? 치환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핵심은 뭐냐? 범위도 치환한다. 얘가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건데 y는 2의 2x제곱 더하기 빼기 2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제곱 할까요? 플러스 10 정도로 할게요. 네, 이런 함수일 때 x가 얼마로 해야 될까요? 0에서 3으로 할까요? 3에서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데 이때 t를 가만히 두지 말고 t의 범위를 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2의 x제곱은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0이 들어갔을 때가 최소, 가장 큰 3이 들어갔을 때가 최대, 1과 8 사이에서.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0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럼 단순 2차 함수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치환해서 2차 되는 문제라는 거. 그럼 t-4의 제곱 빼기 6이 되겠죠.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4일 때 근데 t의 범위가 1에서 8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치환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 최소는 꼭지점이 들어있으니까 꼭지점일 테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6입니다. 최대는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게 1과 8 중에 4에서 멀리 떨어진 건 8이죠. 그래서 8을 넣게 되면 10입니다. 됐나요? 만약에 그때 x를 찾으라고 하면 자, 최소를 가질 때 x는 4가 아니에요. t가 4예요. 그럼 t는 2의 x제곱이었으니까 x는 2일 때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t를 찾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 이게 두 번째 응용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범위를 어떻게 구하지? 범위가 실수 전체일까?